인조의 여인. 같은 날 같은 시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시대가 다른데 같은 날 같은 시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겠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본래 시공 안에서의 움직임이란 항상 일직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다. 우리가 여사제 이파트와 함께했던 바로 그 시공에서 새로운 연극의 무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멀고도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한다. 당신이 하늘을 날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파트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점을 찍어 놓은 듯한 크기로 변했고 지구는 평평한 땅이 아니라 지구본의 모습에 더 가까워졌다. 당신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갔고 하늘의 쪽빛은 우주의 암흑으로 물들어 버렸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어두컴컴한 공간을 날아가고 있다. 하지만 별들이 주변을 밝히고 있어서 당신이 있는 곳은 어둡지 않다. 그리고 먼 곳에서 하늘세계의 작은 공처럼 반짝이는 지구가 아직 시야에 들어온다. 하지만 이내 지구도 점으로 변해버리고 이제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상태로 허공에 떠 있게 되었다. 암흑 속에서 별들에 둘러싸인 채 별들 외엔 아무것도 없는 그 허공 속에. 그때 별 하나가 갑자기 거대한 터널로 변하더니 빛을 내며 당신을 빨아들이기 시작한다. 당신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따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마침내 속도가 점차 줄어들면서 당신은 터널 밖으로 빠져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별이 가득한 암흑 속에 떠 있을 뿐이다. 그중 별 하나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당신은 자신의 몸이 허공에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는다. 별은 공으로 변하더니 당신의 눈앞에서 점차 커지다가 푸른 행성으로 변한다. 다른 시대의 또 다른 지구이다. 대기권으로 들어서자 주변의 암흑은 다시 푸른빛으로 변한다. 당신은 구름 속에 파묻혔다가 잠시 후 회색 안개 속을 헤엄치고 있다. 그러다 다시 어둠이 주변을 에워싼다. 해가 진 것이다. 아래에는 도시의 불빛이 보인다. 당신은 불빛을 향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한다. 차들이 움직이는 도로를 따라 날아가다가 사람들이 산책하는 광장 위를 날아가다가 강 위를, 다리 위를, 불이 켜진 건물들과 집들 위를 날아가다가 마침내 어떤 창문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편하게 말할 수 있겠다. 같은 날 같은 시, 그러나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한 극장에서 뮤지컬 운명의 광대를 촬영하고 있었다. 왜 하필 광대이며 운명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일까? 운명을 다한 광대라서 그를 위한 애도의 노래를 부른다는 말일까?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져 비운의 광대가 되었다는 말일까? 어차피 제대로 된 뜻은 촬영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은 아직도 소위 말하는 창조적 탐색 과정에 있었다. 관객석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의자 위에는 온갖 짐과 우도시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몇 명은 객석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빛이 밝혀진 무대에 집중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는 사람들이 촬영 준비를 위해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무대는 세팅이 이리저리 바뀔 수 있는 반원통형으로 바닥과 벽에 이미지를 쏘아 여러 가지 배경을 연출할 수 있도록 각종 조명 효과가 갖춰져 있었다. 그 무대의 한가운데에 감독이 서 있었다. 그는 아주 신경질적인 남자였는데 마침 그 순간에도 무시무시하게 성을 내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너희 모조리 다 쓸모없어. 이게 뮤지컬이야, 장례식이야. 멍청이들 다 꺼져버려. 다들 꺼져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란 말이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돌아오라는 건지 감독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각양각색의 두꺼운 털옷을 입은 촬영팀은 그런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허둥지둥 짐을 챙긴 채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래, 내 디바는 어디에 있지? 내게 유일하게 영감을 주는 그 디바 말이야. 얼른 그녀를 데려와. 막스, 아직 멀었대? 그가 오퍼레이터에게 물었다. 얼른 연락해봐. 막스라는 청년은 무대 뒤로 뛰어갔다가 이내 돌아왔다. 말더듬이인 막스는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항상 한참이 걸리곤 했다. 빅터 감독님, 저희가 저희 뭐? 저희가 누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야? 간단하게 말해. 마틸다가 또 변덕을 부려서요. 그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그냥 얼른 오라고 해. 빅터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빅터, 그것이 감독의 이름이었다. 빅터, 무대 뒤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예요. 나 왔어요. 목소리를 따라 한 젊은 여자가 모습을 나타냈다. 한눈에 평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여자였다. 그녀는 어두운 녹색의 점프 수트를 입고 높은 플랫폼 구두를 신고 있었다. 잔뜩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밝은 푸른색이었다. 쉽게 말해 그녀는 푸른 금발이었다. 이리 와 틸리, 나의 랄라, 나의 인형. 빅터가 두 팔을 크게 벌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자, 어디 한 바퀴 돌아봐. 아휴, 아름답기도 하지. 그러고는 갑자기 목소리의 톤을 확 바꿔서 말했다. 도대체 왜 이제서 온 거야? 아직 분장도 안 하고? 당장 분장실로 가. 당장. 싫어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마틸다는 습관처럼 말끝을 길게 끌며 말했다. 아직 리허설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리허설을 할지 촬영을 할지는 내가 정해.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초콜릿 먹고 싶어요. 체리가 든 초콜릿을 사올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무슨 막스가 대화에 끼어들려고 애썼다. 뭐?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하려고 하는 거야? 뭐야, 얼른 말해. 무슨 헛소리입니까? 체리가 든 초콜릿이라니. 막스가 드디어 말을 마쳤다. 하지만 먹고 싶다고요. 마틸다, 자기도 규칙 잘 알잖아. 더블을 추는 배우들에게만 간식이 돌아간다고. 빅터가 말했다. 더블을 추면 받을 수 있지.
이제 그만. 얼른 가. 아니야. 잠깐 서봐. 인사하는 장면만 다시 한번 해봐. 마틸다는 감독에게서 한 발짝 물러나더니 한쪽 무릎을 꿇으며 인사했다. 아휴, 쌍스러워. 빅터가 소리쳤다. 다시 해봐. 내가 가르쳐줬던 것처럼 말이야.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가슴에 얹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에 얹으란 말이야.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경쾌해야지. 익살스러워선 안 된다고. 아, 이 아가씨를 어쩌면 좋아. 됐어. 얼른 꺼져. 머저리 같으니. 주먹이 우는군. 디바는 구두를 신은 발을 돌려 막 달려나가던 참이었다. 아니야, 멈춰. 틸리, 랄라 이리 와봐. 마틸다는 다시 몸을 돌려 꼼짝 않고 서서 감독의 지시를 기다렸다. 자기는 때로 아주 날카로운 진실을 말하곤 하지. 내가 진지하게 물을게. 더블을 추는 게 낫다고 생각해? 아니면 스트릿? 하우스? 트위스트가 필요해요. 필요한 건 트위스트죠. 마틸다가 대답했다. 뭐? 왜? 그거야 당연히 감독님의 고고와 R&B 따위는 완전히 낡아 빠졌으니까요. 뭐? 왜 낡았다는 거지? 그건 최신 댄스라고. 왜냐하면 전부 다 지겨우니까요. 전부 다 지겹다고요. 그게 이유예요. 그래,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군. 그런데 왜 트위스트를 쳐야 하지? 그건 너무 복고풍이잖아. 확실하게 잊혀진 옛날 것이야말로 사람들은 신선하다고 느끼곤 하죠. 그런 것들로부터 새로운 유행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것도 아이디어인데요? 막스가 말했다. 그러게. 한번 시도해봐야겠어. 빅터가 말했다. 알겠어. 얼른 분장실로 가. 좀 빠릿빠릿해지란 말이야. 난 지금도 빠릿빠릿하거든요. 마틸다는 깡총깡총 뛰면서 무대 뒤로 사라졌다. 빅터가 스타일리스트를 불러 그녀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고 스타일리스트는 다시 물러갔다. 자, 온갖 패배자들과 덜 떨어진 놈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자기 자신의 상태를 봤으니 이제는 얼른 다들 천재가 되어야 한다. 자, 벌써 빛나는 모습들이 보이는군. 막스, 그리고 나머지 멍청이들 어떤 음악과 효과를 써야 할지 결정해야지. 시간이 없어. 마틸다가 준비되면 나에게 알리도록 해. 무대 위는 다시 촬영 준비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졌다. 빅터가 없다고 말한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자, 전부 레디? 막스, 마틸다는 어디에 있지? 아, 여기 있군. 우리 명랑하고 날쌔고 예쁜 꽃처럼 활짝 핀 마틸다. 눈에 띈 그녀의 모습은 감탄스러움 그 자체였다. 푸른 머리카락 아래의 얼굴에는 짙은 파란색 분장이 그려져 있었고 그녀의 두 눈은 한눈에도 그녀가 디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어디 한번 이리 와봐. 나의 랄라. 한 바퀴 돌아봐. 빅터는 스타일리스트를 손짓으로 불렀다. 조금 전까지 구식 드레스를 옮기고 있었던 그녀는 어디에선가 거대한 분홍색 리본을 들고 왔다. 자, 마무리 장식을 해볼까? 마틸다는 멀리서 겨우 리본을 알아보고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싫어요. 제정신이에요? 이해를 전혀 못하는군. 이 리본을 봐.
아름다운 분홍색에 크기도 아주 크지. 빅터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감상하며 말했다. 자기 구두 색깔과도 아주 잘 어울리지 않아? 완벽하지. 저런 촌스러운 리본은 죽어도 안 맬 거예요. 하지만 트위스트를 출 거잖아. 저 리본을 메고 돌면 딱이라고. 어머, 끔찍해요. 내가 무슨 감독님의 인형이라도 되나요? 물론이지. 자기는 나의 살아있는 장난감이야. 잠깐 서보세요. 마틸다의 불평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스타일리스트가 리본을 적당한 자리에 맸다. 마틸다의 주변으로 몰려든 나머지 촬영팀은 그녀를 진정시켰다. 괜찮아요, 마틸다. 정말 잘 어울리는걸요? 파격적인 스타일이네요. 멋져 보여요. 근사하네요. 그들은 마침내 마틸다를 설득시키는 데 성공했다. 틸리치카, 랄라 정말 아름다워. 빅터가 그녀를 계속 설득했다. 정말? 아주 정말요? 그럼. 그리고 자기는 머리도 좋잖아. 뭐예요? 나한테 또 뭔가 부탁하시려고요? 아주 조그만 문제가 하나 있어. 바닥과 벽에 어떤 효과를 쓸지 아무리 해도 결정을 못할 것 같아. 뭘 해도 어딘가 부족해. 무슨 괜찮은 아이디어 있어? 디바는 종종 예상 외의 가벼운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실제로 그녀는 특별한 감각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곤 했다. 그것이 어쩌면 그녀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특수 효과는 필요 없어요. 그저 바닥만 거울로 바꾸면 되겠는데요? 벽도 마찬가지로 거울로 하고요. 댄스팀 모두가 거울에 비치고요. 자기의 리본도 비추어지도록 말이지? 그만해요. 리본 얘긴 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사방이 거울이라면 뭔가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지 않겠어요? 알았어. 한번 해보지. 막스, 지금까지 설치해둔 거 치우고 벽 전체에 거울을 설치하는 게 좋겠어. 전체예요? 응. 벽뿐만 아니라 바닥도. 자, 다들 집중. 제자리로. 빅터가 촬영팀을 향해 말했다. 다들 준비됐나? 저글러. 고개사. 레디. 음악. 레디. 카메라. 레디. 조금 전까지 뒤죽박죽이던 촬영팀이 한순간에 모이고 마치 리허설을 1000번이라도 거친 것처럼 조화롭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론 무대의 정중앙에 있었던 마틸다도 리본을 맨 채 아름다운 턴을 보였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너는 단 한 번도 우리의 빛나는 도시에 온 적이 없지. 저녁에 강물 위로 노을이 질 때까지 꿈꾼 적 없지. 친구들과 함께 넓은 길을 거닐어 본 적 없지. 그 말은즉 너는 단 한 번도 최고의 도시를 본 적이 없다는 의미. 뚜뚜 뚜뚜뚜. 노래는 흐르고 심장은 노래 부르네. 이 노래는 모스크바. 너에 대한 노래. 모든 거울이 한꺼번에 눈부시게 빛나고 카메라의 포커스가 맞춰진 마틸다의 머리 위로 눈부신 조명의 빛이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음악의 리듬에 맞춰 회전하고 있었다. 그때 사방에서 초록색의 안개가 천천히 흘러나오더니 그녀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마틸다는 어리둥절해져 움직임을 멈췄다. 안개는 빠르게 흩어졌지만 노란 하늘 아래로 푸른 모래가 펼쳐진 신기루가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마틸다는 느릿느릿 다가와 그녀를 통과하고 지나가는
그 신기루 속에 홀로 서 있었다. 아직도 먼 곳 어디에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신기루는 잠시 뒤 어디론가 사라졌고 마틸다의 주변에는 정체 모를 회색의 사람 같은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다. 조금 전까지 서 있던 무대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춤이었다. 그 형체들은 헐렁한 회색 로브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의 윤곽이 뭔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한 모습이었다. 무대의 음악은 점점 잠잠해지더니 어느새 유리종 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회색의 형체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 혼란스러운 듯 마틸다를 바라보았다. 마틸다도 두려움에 휩싸여 그들을 봤다. 멍한 상태에서 드디어 정신을 차린 회색의 형체들은 겁에 질린 마틸다에게 우르르 몰려가며 외쳤다. 인조의 여인이여! 인조의 여인이여! 먹읍시다! 먹읍시다! 마틸다는 공포에 질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형체들이 채 그녀에게 들러붙기도 전에 그녀는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